뉴스룸을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이번 사건이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보고와 이후 대응에 대한 야당의 공격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 군의 정보가 아주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여러 경로로 강조하고 나선 겁니다. 상세하게 사건 경위를 발표했던 군의 반응이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먼저 최승기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청와대와 국방부를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아무리 분당 상황이라고 해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A씨 사망 엿새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청와대 회의에서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분노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정부로서 대단히 송구하다고 한 겁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도 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또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남북이 공동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끊어진 군사통신선부터 복구하자고 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에 대해서도 북한 최고 지도자가 곧바로 직접 사과한 건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특별히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국민들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온 것에 대해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건 당시와 관련해 우리 군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건 감시 장비에 관측된 북한 해역의 불빛뿐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이 세월호 7시간의 기대 비판한 데 대한 반응으로 상세한 정보가 없어 바로 대응을 안 했을 뿐 대통령이 늑장 대처를 한 건 아니라는 해명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바로 청와대로 가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문 대통령의 첫 공개 발언에 맞춰서 청와대가 야당의 늑장 보고 의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반박에 나선 모양새네요. 네, 강민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마치 망원경으로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처럼 간주하고 있다면서 현재 정부에 대한 비판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는 북측 해역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 알고도 늑장 보고나 늑장 대처를 한 게 아니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시신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비슷한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까? 강민석 대변인은 특히 이 시신 훼손 정황과 관련해서 우리 군이 파악한 건 열화상 장비로 감지한 불꽃뿐이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23일 새벽 관계장관 회의가 끝날 때까지도 토막토막의 첩보를 사실로 확정짓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3일 아침 8시 반이 돼서야 문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건 이상할 게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네. 우리 군이 감지한 건 불꽃이라고요. 그런데 앞서 국방부는 시신을 불로 훼손했다는 내용을 발표를 하면서 첩보를 분석한 결과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정보가 여전히 제한적이란 취지의 청와대의 입장은 국방부의 발표와 좀 다소 배치된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오늘 JTBC에 남북이 파악한 사실관계가 다른 만큼 우리 측 조사 내용이 틀렸을 가능성도 아직은 열어놔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남북 공동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특별히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이 시신 훼손과 관련해선 군의 발표가 상당히 구체적이었던 것만큼 이 청와대에서 나오는 이런 목소리가 북한 발표 이후에 나온 엇박자로 보일 수 있어서 청와대도 군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우리 측 조사 내용이 틀렸을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는 부분은 잠시 뒤에 국방부를 연결해서 국방부의 입장을 좀 다시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대응이 주말을 거치면서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바뀐 배경은 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청와대 내부에서는 야당이 이번 사건 대처를 두고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7시간을 언급하는 데 대해 특히 격앙된 반응이 나옵니다. 온 국민이 사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세월호 때와 정보 수집이 제한적인 이번 사건은 완전히 다르다는 반응인데요. 강 대변인은 관련해서 이번 사건 발생지가 접근이 불가능한 북한 해역이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교통정리의 배경에는 추석 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야당의 공세가 이슈로 자리 잡는 걸 막아야 한다, 이런 여권 전체의 공감대도 깔린 걸로 보입니다. 네, 청와대에서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정부 대응에 대한 책임론이 커진 뒤에 국방부가 오늘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처음에는 해당 공무원을 구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앞서 청와대를 연결했지만 시신 훼손 등 핵심 정보를 놓고도 정부 안에서 혼선이 있는데요. 바로 국방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한길 기자, 우선 오늘 국방부가 새롭게 밝힌 내용부터 좀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국방부 핵심 관계자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얘기인데요. 북한이 상당 시간 동안 A씨를 구조하려는 정황을 보이다가 상황이 갑자기 반전돼 A씨를 사살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A씨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밧줄로 배와 연결했고 이걸 인도적 조치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국회 국방위원장도 비슷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고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군이 이제 3시간 정도 계속 이제 가까이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또 이제 분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네. 2시간을 찾았다는 거죠. 네. 북한이 구조를 하려다가 갑자기 사살했다는 건 도망가려고 해서 총을 쐈다는 북한 주장과는 다른 내용 아닌가요? 네, 현재까지 우리 군과 북한의 의견이 다른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A씨가 월북 의사를 밝혔는지 아니면 북한 주장대로 도망가려 했는지 그리고 북한군이 A씨의 시신을 훼손했는지 여부입니다. 저희가 오늘 국방부와 합참해 혹시 이런 정보 판단에 달라진 게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달라진 게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군 관계자는 당시 첩보 내용이 매우 구체적인 데다 북한이 거짓 정보를 흘릴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합참 관계자 역시 지난주에도 브리핑을 하려면 정보가 10개가 다 종합이 돼야 하는데 한 개만 종합이 안 돼도 뒤집힐 수 있다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 브리핑이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청와대는 남북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공동조사를 하자고 했고요. 또 앞서 청와대를 연결했을 때는 우리 측의 조사 내용이 틀렸을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국방부는 기존 주장, 그러니까 월북 의사 표명 그리고 시신을 불로 훼손했다는 앞선 발표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바뀔 수가 있습니까? 네, 국방부 핵심 관계자도 오늘 관련 정보를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살펴보겠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부와 합참 실무자들의 판단은 현재까지는 기존 판단에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어찌 보면 상반된 두 얘기가 군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때문에 청와대나 군이 정보 자산이라 제한이 되긴 하지만 추가 정보를 공개해 이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면요. 물론 북측해역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지금 우리 정부도 시신이나 부유물이 있는지 수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수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수색 작업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성과는 없습니다. 오늘 오전 서해 소총도 인근에서 해군 링스 헬기가 주황색 구명조끼로 보이는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해경이 가까이 가서 보니 플라스틱 부유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군도 NLL 북쪽에서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국방부에서 이한길 기자였습니다. 정치권에선 야당의 정부 비판과 여기에 대한 여당의 반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의 북한 규탄 결연을 놓고서도 한때 입장 차이를 좁히는가 했는데 결국엔 갈라섰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주말 내내 여야는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국민의힘 논평이 나오면서입니다. 만일 이 사안을 주저한다면은 긴급 현안 질의는 추후 계속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현안 질의에 부정적이던 민주당은 곧바로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수석 원내대표 간 회동은 10여 분 만에 끝났고 원내대표에게 보고하고 논의해서 다시 만나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결국 본회의 무산이 선언되면서 여야의 남탓만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10월 6일 현안 질의를 다시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결국 알맹이 빠진 대북규탄 결의서를 핑계로 본회의를 무산시켰다. 양측은 현안 질의 여부와 결의서에 시신 훼손 관련 내용을 담을지 등을 놓고 의견이 갈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상복을 입은 채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이것이 나라냐? 정의당도 이번 사건을 북한이 저지른 비인도적인 민간인 살인으로 규정하고 당 차원의 결의서를 제출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이번에는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을 연결해서 지금까지 상황을 놓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수석 부의장님 나오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국방부의 발표 내용하고요. 북한의 주장 사이에서 특히 월북 의사 관련된 부분 또 시신 훼손 부분이 다릅니다, 지금. 그런데 앞서 국방부 발표가 맞다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요.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북쪽은 지금 시신을 그렇게 훼손했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알려지면은 국제적으로 그게 기정사실화되면은 굉장히 좀 어렵게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현지 부대에서는 방역 수칙에 따라서 그렇게 조치를 했지만 의외로 이 남쪽에서 반응이 좋지 않으니까 이거 잘못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에서 아마 축소 보고를 했을 거고 또 중간에서 그 북쪽의 간부들이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거기서도 축소 보고를 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그것까지는 좀 모르고 다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남쪽의 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걸로 해서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국방부 발표가 맞다고 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내놓은 게 바로 공동조사인데요. 이 제안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공동조사 하려면 현장이 보존돼야 되는데 현장 보존은 지금 될 수가 없죠. 박왕자 씨 2008년 7월달 박왕자 씨 그 피격 사건 때도 현장 보존이 안 된 관계로 공동조사를 못하고 말았는데 발자국이 없어졌으니까 밀려오는 파도에 의해서. 근데 이것도 부유물까지 불태워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지점인지도 지금 특정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북한 해역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러려면 우리 해군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조사단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거 관련해서 북한이 쉽게 호응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국제적으로 어떤 여론이 일어난다든지 하면은 마지못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그건 시간을 좀 끌고 있다가 예. 그 판에 가서야 간신히 신용을 내는 식으로 하지 공동조사는 자기들이 불리한 거기 때문에 예. 북쪽이 불리한 거기 때문에 공동조사에 쉽게 응하지 않으리라고 제가 본 거죠. 그러나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그걸 요구를 일단 해놔야죠. 예. 그런데 공동조사가 안 된다면요. 지금 우리 국방부의 발표하고 북한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엇갈린 채로 계속 사건의 실체가 남아 있게 되는 건데요. 그건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남북 간에는 서로 북쪽의 입장이 있고 우리 입장이 있고 실체적 진실은 별도로 있을 수 있고 또는 남쪽 입장이 실체적 진실에 가까울 수 있고 그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니고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냥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문제는 이 사건을 확실하게 진상규명도 해야 되지만 미국에서도 지금 미국 국무부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가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반응을 내놓지 않았어요. 또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 사건에 대해서는 유족들에게 애도를 표하지만 그러나 이걸 계기로 해서 남북 관계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제가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된 동기입니다. 예. 그 사건이 불행한 일이지만은 그 사건은 사건대로 해결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그랬지.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죽음을 전화위복으로 삼아야 된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예. 안 그래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먼저 말씀을 해주셨네요. 공동조사 부분으로 다시 좀 돌아가면요. 일단 우리 정부는 공동조사를 하자고 제안을 한 상태인데 북한이 지금은 사실상 거부인데 끝내 거부한다면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건 없죠.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예. 더구나 지금 북쪽에서는 자기네 해역에서 지금 시신을 불태운 거 아니고 자기네들은 부인만 태웠다고 지금 했으니까 시신은 어딘가 떠내려가고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찾고 있고 찾으면은 그걸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 방법도 연구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시간을 끌 거예요. 예. 우리는 우리대로 좀 수색을 하고 있지만 또 중국 측에까지도 수색에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그러니까 서해 바다를 다 뒤져도 안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늘 새벽에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미국과 어떻게 공조할지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지난 6월 이후 3개월여 만입니다. 이 본부장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공무원 A씨 피격 사망 사건을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 국무부에서 아주 우리 정부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게 나온 이상 뭐 어떻게 같이 공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향후 대응 과정에서 미국과의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언급한 종전 선언 문제도 논의합니다. JTBC 취재 결과 우리 정부가 먼저 한반도 종전 선언을 공식화하는 것에 대해 미국 정부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종전 선언을 보다 공식화해 선제적으로 평화를 추구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비핵화 등 평화 협정으로 나아간다는 구상입니다. 미국도 종전선언에 대해서 나름 관심을 갖고 검토한 적이 많습니다. 같이 한번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 공감대가 있을 거라고. 다만 미국 대선 전 북미 간 깜짝 대화, 이른바 옥토버 서프라이즈에 대해선 현재로선 너무 앞서 나가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임박한 시간보단 결국 북한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